그러니까 스님하는 말을 다 머리로만 이해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망상은 항상 짓고서 그걸 망상으로 규정하니까 그렇지. 이론을 붙이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거를 망상이라고 이런 붙이가 시비를 하잖아. 그런 망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일어난 생각이 망상이 아니고 그걸 망상이라고 시비하는 그게 망상이야. 근데 그것을 시비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시비하기 때문에 중첩이 돼야 기억을 하거든. 우리 해마는 중첩하면 기억을 하잖아요. 그냥 시비 안 하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좋았으면 잊어버려요. 실제로 내 기능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잣대를 그걸 망상이라고 계속 건드리는 순간 그거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몇 번 더 생각하니까 거기 머리에 남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시비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친구가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면 거기 같이 막 이렇게 빠져서 같이 고민을 하잖아요. 나도 그래요. 그렇게 이런데 어제 이제 이 친구가 뭐라 이렇게 하니까 순간 그 상대가 계속 생각을 짓고 있구나 하는 게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쵸. 처음으로 저는 그게 이제 와닿았거든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이제 이게 그 생각을 짓는 거구나 하는 게 정말 처음으로 와닿았는데 지금 그냥 내 문제에 와서 내가 계속 그거를 제 문제에서 걔는 걔 문제에서 내 문제에서 계속 제가 막 생각을 계속 짓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알고 있으면서 자꾸 왜 거기에 시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이제 내 문제도 두 가지가 있죠. 예를 가지고 뭐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망상이 아니거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걸 두고 오로리 그러니 그렇게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을 두고 오로리 그러니 하고 막 싸우는 건 망상이거든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생각은 망상이 아니고 내 문제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생각하고 흘려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또 다시 규정하고 오로리 그러니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게 망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비분들하면서 좀 헷갈리는 게 방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할까 저걸 저렇게 할까 하는 거는 망상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을 하죠. 아니 학생을 만약에 가르친다. 그럼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전형성 성격이 이런데 이렇게 이건 망상이 아니야. 구분이 하는 거니까. 막 헷갈려하는 거 있잖아요. 헷갈려 할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리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딱딱 칼로 따르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해요. 생각은 생각하는 어떤 놈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내가. 그래서 마치 생각이라는 연못에 여러 가지 그 물방울 비가 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물방울 바다에 요거 그걸 동그라미 그러잖아요. 그것이 막 섞이는 것이 생각이래요.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돌이 나고 헷갈려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헷갈려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 결정을 하면 어떤 이제 단체 안에서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시비분들이 그거는 이제 남을 의식하고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망상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면은 망상인데 이걸 갖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러한 일들을 그거는 이제 그 조직이니까 사람들한테 맞게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망상이 아니고 이것으로 해서 내가 체면에 내라는 게 생기잖아. 나에 대한 어떤 것에서 올까 이러한 그건 나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망상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나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그 나라는 걸 집어넣는 것도 내 일을 사실은 우리는 내 일을 할 때도 내 일을 어떻게 할까 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사실이거든. 그 나무를 생각할 때도 막 생각하다 보면 내일 같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것이 망상인지 아닌지가 되고 그리고 망상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사실은. 시비하기 때문에 망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꿈을 꾸는 게 뭐 내가 꾸고 싶었구나. 절로절로 일어나는 게 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시키면서 망상을 했다고 그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의 석화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돼. 근데 그걸 두고 시비하면 그게 이제 망상인 거죠.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고 헷갈리니까. 예. 이게 이제 법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게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망상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렇게 그게 아주 명쾌하게 그 유조선이 말했잖아요.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어떤 생각이 되는지 상관없는데 거기서 그게 생각이 오르니 그러니 하지 않는 게 망상이 없는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우선 나쁜 놈을 탁 보면 진짜 저놈 하면서 왜 영화 보면 이게 산막 확 뭐랄까 헐크처럼 많이 정의를 위해서 막 하는 친구 있잖아요. 막 상대방을 때려주고 가스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그냥 그럴 뿐이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하면 내 망상인 거야. 그래 되면 두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계속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럼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중복하지 않거든. 섭의할 테니거든요. 분별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거는 고민은 해야죠. 할 거 있으면 하는 거지. 그건 망상이라는 게 고민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생각을 내가 일으키지 않잖아요. 생각을 내가 일으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지가 알아서 일어나지. 근데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왜 어떤 똑같은 고민을 그냥 단칼에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신중해서 그거를 여러 번 거쳐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또 뭐 일어날 가능성이 되든지 이런 걸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오래 하는 생각에 또 이제 그것을 숙성하고 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겁이 많은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그리고 또 이해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무심하고 용감하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는 게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칼을 탁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크고 완전 그리고 목소리 크고 뭐가 쓸데없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쓸데없는 게 참 많이 생각할 게 많은데 이거 딱 잘랐을 때 잘리는 사람의 피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옳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반대쪽을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런데 반대쪽도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양쪽 다 좋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한 가지는 자기가 말하고 이래 하면 이런 손해보고 저래 하면 저런 손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손해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두 가지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깥에 두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관점을 아래 두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두고 많은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고 밖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해력이 많아가야 돼서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거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면 행동이 느려지고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아는 게 많은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해요. 이익만 되면 팍팍 해요. 근데 아는 게 많고 또 이제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세상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깊어요. 그건 생각이 많은 게 깊은 거지. 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은 거고. 그 차이는 굳이 나누면 깊은 것과 많은 것의 차이가.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겁 많은 사람이 겁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시비를 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게 싫다. 이래서 나는 시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겁도 없어져요. 실제로. 다 생각이 짓는 거지. 생각이 할 거다. 그래서 망상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유조생활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 자꾸 참여해가 없애라 그러고요. 이게 망상을 짓게 만드는데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후 500세 법이 멸하고 전도된 생각을 가진 중생들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부처예요. 시비만 하면 다 부처야. 다만 이제 사람도 능력이 있잖아. IQ가 좋은 사람이 성격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뜻이 그래가지고 마치 이 법에 뭐 식물 같은 존재도 있고 뭐 작은 존재도 있고 큰 존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토끼도 있듯이 그런 사실 인간 속에서도 이런 성격 저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럴 뿐이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극적하게 인연에서 살아간다면은 뭐 시비가 없어지죠. 나중에. 그 자기가 그렇듯이 남들도 그래 받아들이면 사나워질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각자 나름대로. 그럼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살고 똑똑하면 똑똑한 데서 사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똑똑하다 어리석다 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하니까 똑똑하다 어리석다가 나오지. 시비를 안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잘하느라는 개념이 없거든. 시비를 안 하니까. 부자다 하는 개념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살기 때문에 부자니 행복이니 불행이니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다 하는 자체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존재만 이게 존재만 남는 게 바로 본래 있는 것을 멸하지 않는 그것이만 남는 거 말이에요. 그걸 원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래 그러하. 그럴 때 이제 일체의 번뇌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법이 그렇고 법이 만약 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생기겠어요.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선생님, 전에는 생각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지금은 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생각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쓸로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면 그냥 안 하니까. 쓸로 안 하니까. 나도 사실은 생각이 막 많아지면은 이거 이제 특히 법문 이거 해석하면 머리가 터지거든. 그러면 복사되면 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고 쉬어버리지. 왜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옛날 같으면 막 죽겠다 이렇게 하겠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시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비가 없으니까 복잡하고 안 하고도 그냥 걸어갈 뿐인 거예요. 좋고 나쁘고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 그래도 여전히 모기가 맹맹거리면서 자는 옆에 돌아다니면 잡습니다. 발생하지만 잡아야 되고. 그 인연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자기 재미로. 이렇게. 물론 자기 재미로 하는 것도 있죠. 그게 무기일 때. 이번에 무기 때문에 막 좀 시끄러웠죠. 그 홈페이지가. 무기라는 것은 선도학도 아닌 거. 그건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요차를 할게 한 100만 원 더 붙여야 되고 요차를 할게 한 100만 원 남고 어떻게 살까 이런 거는 무기거든. 그것까지 욕심을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남녀가 사랑하는데 잠을 잘까 말까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달마조사 혈맹론에 보면 견성을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할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견성을 하면 깨닫는다니까 웃기를. 아니 보통 사람은 성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나는 견성을 말했지 성욕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성욕도 성품 안에 들어가요. 단지 중요한 것만 되지 않는 걸 하려는 게 망상인 거예요. 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데 쓰고 쓸 수 없는 데 안 쓰는 거지. 상대가 없는데 혼자 끙끙거리면 뭐 성욕 그거는 애를 먹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을 그러면 그만인데 그것을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하면 그때부터 망상이 되는 거고 없구나 하고 참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여행 가는 것도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못 갈 생각이 되면 못 가는 거지. 근데 여행 가고 싶다 못 간다 이거 그럼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그럼 포기하면 되는데 난 비싼 이 가면 망상이 되는 거지. 근데 여행을 갈 형편도 못 되는데 집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가면은 또 그것도 망상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뭐 집 팔아 갔다가 빈 뜯어서 살 수 있는 가구가 되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모양이 더 깨달음이라는 모양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 자꾸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짓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운이한 거는 12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온갖 게 다 있죠. 이 법에 이 우주에 온갖 게 다 있는 게 법이다. 그럼 삶에도 온갖 게 다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해 살면 돼요. 그게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법규도 책임을 지잖아요. 태양이 있고 태양은 자기가 계속 커지잖아요. 지금 커지잖아요. 수억 년 지나면 커져가지고 지구를 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에 주위를 돌았다는 자기 책임을 다 해야지. 잡아먹어. 잠이 못 피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해돼요? 책임이라는 건 꼭 인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으면 그 인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유기체가 돼가 생각으로서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지만 역시 이 법을 따라 살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또 뭐 남의 돈을 줄 줄 알고 빌렸는데 뭐 쫄딱 많이 못 갚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받는 거야. 그것을 도망가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받아버리면 마음 편해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네? 피하고 싶은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으면 힘들어져요. 안 그래도 한 20년 전이다. 20년 전 됐겠다. 그때 이제 그것도 택시하고 있었는데 경대 4만년 양식이 탔어. 근데 탔는데 아저씨 빨리 가자. 약간 너무 그랬는 거야. 그리고 척척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이제 9시 한 끼나 가면 맞아 죽고 이러면서 어쩌고 하길래 내가 맞아주는 뭐다 안 죽는 방법을 내가 기억했는데 그러니까 가르쳐주세요. 가서 맞아. 안 맞으라니까 이제 도망거리잖아. 그리고 애가 붙이고 정말 그러네요. 두드려 맞지?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에 욕심 때문에 그랬거든. 안 하려는, 자기 싫은 걸 안 하려는 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 그 12분별도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에게 싫은 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욕심이야. 그걸 없었으면 나오는 문제야. 옛날에는요,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된다니까, 탐욕, 어디 썩은, 썩냄, 그 탐욕을 막 그냥 그냥 없애려고 막 했거든요. 오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해탈할 수가 없다 이래요. 나는 욕심이라는 거를 내가 가하게 안 되는 거를 가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든가 찾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가 또 욕심을 두드려 봤어요. 단어사전을 처음으로 욕심이 뭔지 분수에 어긋나게 한 애를 쓰고 구하고자 하는 거. 좋아요. 네. 그러면 분수에 넘치게 하는 거는 욕심이고 그 분수에 맞게 밑으로 하면은 욕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또 마음을 안 일으키고 내가 욕심낸다 생각 안 하고 살면 그 욕심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뭐가 이런 행동은 다 욕심이라고 깔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행동을 욕심에 틀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유효열반이지 무효열반에 들지 못한다 그래요. 네. 그 사람은 유효열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효열반을 갖다가 네. 해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유효열반을 해요. 그 남음 있는 열반이라는 것이 뭐냐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가 고통도 있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래서 무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닌 게 있다는 거지. 그거는 되는데 그것 자체를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무효열반을 원해요. 남음이 없는 완전히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몸이 있는 인생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수라고 하는 게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분수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연을 따라가는 거, 인연을 벗어나는 게 분수거든요. 분수를 넘는 거 뭐냐면은 내게 지금 빵밖에 없는데 밥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분수에 넘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생각하는 게 괜찮은데 밥이 없다고 부둘 때고 찡찡 짜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게 이제 분수에 넘는 거거든.
지금 빵이 운수인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 순간에,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나 길게 잡아가지고 자기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또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은 분수에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도 노동도 안 해본 놈이, 뭐 이따 할 때 돈을 내가 일해서 벌으면 되지, 벌어가 주면 되지 하고, 이런 놈이 막 빌려갖고, 결국 갚지도 못하는 것은 욕심이거든. 이건 자기가 계획도 못 세우고 할지도 못할 것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빌린 거니까. 그건 분수에 넣는 짓이. 그런 게 욕심이죠.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하고 좋으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빌려. 그게 이제 그러고 있으면 빌린 카드가 나오고 또 월 할부가 나오잖아요. 그 할부 사는 걸 보고 욕심이라 안 그러지. 근데 할부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아니 물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망하거나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못 갚는 거는 그다 천재지변과 같은 거니까 자기와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조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죽는 것 같아. 평균적인 수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뭐 늙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얼른 죽어보잖아.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거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60까지 산다, 만약에 30대가 요절한 사람이 죽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60까지 살아야지 하는 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계속 노력해서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빌린 사람이 자기가 중간에 그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걸 욕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껴러 빠져가지고 오직 이것만 탐이 나가지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막연하게 생겨가지고 한 건 욕심이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고 난 뒤에 그 간을 받으면 돼요. 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아까 역시 그 야학생 그처럼 받으면 되지 이러면 욕심이 아닌데 안 받으라 할게 너는 욕심인 거야. 그게 똑같은 일이 마음이 안 받으라 할 때는 욕심이 되고 아이고 좀 늦지 하고는 그때 욕심이 사라져. 그냥 해놓으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외부의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욕심 많다, 뭐 욕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자기가 그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의 것만 얻어먹고 짐을 안 쓰면 욕심제락 하죠. 왜냐하면 남을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남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남과의 관계 좋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지. 관계에서 말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자기 남한테 별로 피해 안 주면서 왜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건 욕심이 할 수 없죠. 그죠?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이 반대편 입장에서 본 거고. 그렇죠. 네. 그건 마치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걸 비교한 거와 똑같아요. 아까 없애보는 어리석다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기준을 보는 거지. 네. 이렇게 그 욕심이라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책임질 수도 없는 걸 당장에 눈앞에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그러니까 카드 비치를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그게 욕심이에요. 이렇게 뭐 충분히 갚을 거 생각하고 꾸준히 갚아 나가서 마음을 안 상하잖아. 자기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도 했다가는 아이고 괜히 산내 하고 막 낑낑 일하기 싫은데 일하네 하고 그러면 이게 욕심입니다. 자기 마음을 상하게. 그게 탐이고. 그러니까 진이 일어나잖아. 탐을 갖다 해놔놓고는 책임을 못 지니 화가 막 나는 거야. 그게 탐진이야. 그리고는 그럴 줄 몰랐고 그런 짓을 저지가 어리석지. 그게 삼륜치 하나에 묶여있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정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설사 그래 했다 하더라도 아직 징길 살지 하고 편안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욕심이 많아 그랬습니다 하고 물건을 돌려주든지 또 때려맞든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컷 남은 거 훔치고 한 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 되면 그거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탐진치와 개정의 그 경계가 모호해요. 탁 부러지게 못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 마음을 안 상하고 책임을 질 줄 알고
자기 인연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고, 개정에 할 것도 없지만은 개정이고, 탐진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것. 또 남을 괴롭게 하는 거. 알면서 괴롭게 하는 거. 이래 하면 저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알면서 해도 이런 거 있어요. 서로가 개체적으로 달라가지고 서로가 인연으로 마음이 엮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면 그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는 그거는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 친구 간이야. 친구 간에도 이 친구하고 계속 오래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저 친구는 날 좋아하는데 내가 힘들어. 그래 나오면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힘들면 이걸 또 아니 부부 관계로 얘기하면 더 하겠다. 부부가 오늘 이번에 누구야 뭐 졸혼한 친구 있잖아요. 그 탤런트 있죠? 백일석. 백일석이요. 졸혼했죠. 일본에서 지금 졸혼이라는 거 뭐 해원하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 부부가 한 56, 6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한쪽은 좋아해서 한쪽은 지긋지긋 할 수 있잖아요. 뭐 둘 다 지긋지긋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결혼은 계약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전륜이라는 뭐 옛날에는 뭐 익숙하지만 사실은 계약이거든. 그러면 한쪽이면 너무 힘들어. 나 살고 싶어. 이래 나오면 이쪽이 좋아하는 쪽에서는 피해가 오죠. 근데 있었으면 내가 피해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피해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많이 것도 아닌데 내 것만 더 많이 가지려고 남한테 피해 주고 있잖아요. 똑같이 빵이 있는데 빵을 잘라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런 건 욕심이죠. 그 경기가 가만히 봐야 돼요. 어떻게 다 잘라 나갈 수는 없는 건데. 친구 간에도 그래요. 이 친구가 자꾸 좋긴 좋은데 지욕심만 부리고 같이 물어가서 나는 10번 됐는데 지금 한 번밖에 없고 하는 것도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더 편하니까 내한테 더 좋아하는데 나는 여기까지 있으면 자꾸 확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떠나면 지가 섭섭하기란 말이야. 그거는 떠나는 거죠. 그건 욕심이에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아도 피해 주는 게 아니지. 내가 살기 위한 거야. 그거 꺼져도 한참 가요. 까맣게 돼도 한참 가요. 이제 까맣게 되는 건 절전하기 위해서 까맣게 된 거고 기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걸 잘 살펴보면 돼요. 살펴본 답이 나와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자연법하고 사회법은 조금 어긋나는 게 있거든. 그렇게 교통사고 내면 벌을 주잖아요. 교통사고를 크게 내면 벌을 주거든. 근데 그 부주의해가지고 그런 건데, 부주의는 고의성도 있지만 사실은 부주의하다는 것은 우리 그렇게 컴퓨터처럼 그렇게 안 그렇거든. 그래서 사고를 냈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법을 그걸 경고심을 해야지 잘 살피니까 그렇게 벌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도 그건 있죠. 뭐 진짜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를 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형을 사는 것처럼 그런 거지만 거기서는 그냥 자기가 당당하면 돼요. 벌 맞으면 돼요. 당당하게. 그걸 건들 필요가 없어. 답이 좀 되나요? 조금 저는 그 생각이 많은 거고 양살이가 생각이 많은 것은 하루 종일 생각해도 그걸 많다고 안 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조금만 생각해도 생각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알을 씹은 적도 없고 손질 그릇 한 번만 땅도 밟은 적이 없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을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근데 한 생각이 이렇게 내가 참 생각이 많고 생각을 없어도 말이야. 그래서 모든 걸 12분별을 안 하면 다 그냥 이들어요. 그걸 지금